안녕하세요. 키스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ing형과 시리즈물로 오늘은 pp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따져서 ing를 pp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굳어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능수동 따지기보다는 하나의 어휘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외워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역시나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1번 established가 보입니다. 여러분 establish는 우리 설립하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니까 established 하면 설립된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establish 됐단 말은 어떻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학원에서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뜻이고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개는 한국말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established는 기본적으로 기성의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 때 쓰는 게 established입니다. 그 다음에 establish 같은 경우는 명사형 establishment라는 단어를 찾아보더라도 뭔가 설립이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기득권층을 establish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etermined 워낙 중요한 단어죠. determined 이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determined가 내가 결심을 확고한 단호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결심을 하니까 능동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능수동을 따지시면 안 되고요. 원래 determined란 형용사 자체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분사이기 이전에 이게 단호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럴 때 동의어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단어인데 일단 adamant란 단어가 있고 이게 중요한 단어죠. resolute 단호한 이렇게. 다음 세 번째입니다. experienced 같은 경우도 뭐 경험이 풍부한 교사 그러면 experienced teacher가 되는데 이것도 경험했으니까 능동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experienced teacher 경험이 풍부한 이럴 때 동의어를 한 가지만 더 적어 드릴게요. 자, experience 동의어는 우리가 seasoned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즌은 양념이라는 뜻이야. 시즈닝이라고 하면 그래서 뭔가 양념이 되게 골고루 배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 약간 숙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능숙한 경험이 풍부한 다음 los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lost라는 표현을 써요. 길을 잃었으니까 능동이잖아요. 역시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 우리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 내가 길을 잃었다 I am lost 이라고 해요. 길을 잃었다고 I lost the way라고 하지 않고요. I'm lost 이렇게. 그다음 우리 분식물 보관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 lost and found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lost 자체가 뭔가 잃어버린 그렇죠? 뭔가 실종된 아까 했던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missing과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잃어버린 실종된 다음 by God이라고 하는 것은 go 지나간 과거의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occupied라는 단어는 일단 보통 여러분이 점령된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데 일단 1번 사용 중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우리 비행기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우리 비행기 화장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자물쇠를 딱 채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사용 중의 영어로 어떻게 돼 있던 거야? occupie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occupied란 말은 사용 중이다 뜻이죠. 혹은 우리 뭐 생활 영어에서 어디 강의실 같은 데 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물어봅니까? Is this seat occupied? 라고 물어보죠. 제가 해석할 때 이 자리가 점령됐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이 자리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occupied는 사용 중인 혹은 사람이 지금 occupied 됐다는 얘기는 되게 바쁜 거예요. 바쁜 거.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뭐 점령된 땅이다라고 할 때 점령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김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preoccupied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 건데 이 preoccupied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preoccupy 여러분 제발 선점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은 occupi가 점령이고 pre가 붙으니까 좀 압수하다고 해서 선점이라고 번역하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preoccupied는 뭐뭐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몰두하는. 그래서 보통은 be preoccupied with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럼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다. 몰입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 뭐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중요합니다.
나 마지막 acquired라고 하면 이것도 습득된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후천적인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병 중에서 acquired, 그 다음에 I immune, 그 다음에 D deficiency, 그 다음에 S syndrome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우리가 첫 자리 때문에 이게 age가 됩니다. age는 뭐 얻어진 면역 결핍증이 아니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돼요. 그래서 acquired는 얻어진 그렇게 하지 말고 후천적인.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arned까지 같이. 자, learned라는 단어도 배워진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게 살면서 배웠다. 역시나 후천적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뭐 6, 7개 정도의 단어를 살펴봤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ing와 같이 여러분 시리즈물로 그냥 능독성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식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사에다가 자꾸 수동의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나 자기 걸로 만드셔서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키스 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해보실 어휘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우리 inviting 같은, 지금 제가 적어뒀지만 inviting은 당연히 invite란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이 단어가 독해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예 사전을 찾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invite가 초대하는, 그다음에 ing가 초대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뽑아온 단어들은 특히나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그냥 뭐뭐 하는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실게요. demanding. 일단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일단 시험에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디맨딩하단 말은 뭐가 되게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냥 요구가 많은 이게 아니라 되게 힘들고 까다롭고, 가령 우리 선생님은 되게 디맨딩하단 말은 되게 시키는 게 많은 거죠. 요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래서 동의어를 같이 보실 건데 동의어도 지금 전부 다 제가 ing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exact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xact라는 단어 자체도 하는 게 매우까지로 기억하시는데 exact는 당연히 형용사가 되면 정확한 뜻이지만 그래도 사전 찾아보시면 동사가 있어요. exact의 동사 뜻은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demand랑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exacting 같은 말이고 taxing이라는 단어도 택시 이게 아니라 taxing도 같은 힘든 까다로운 의미가 있다는 거. 다음 두 번째, inviting이라는 단어는 그냥 초대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초대해요. 우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invite 하단 말은 되게 불러들인다는 얘기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혹은 누가 뭐라고 했는데 well that sounds inviting, 되게 솔깃한데? 조금 혹하는데?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동의어는 어차피 tempt라든지 혹은 entice, tempt나 entice가 둘 다 우리가 유혹하는 뜻이 있으니까 유혹적인, 다시 말해 유혹적인 그러기보다는 약간 매력적인 이런 번역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attractive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챌린징에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챌린지만 나오면 자꾸 도전 이것만 떠올리세요. 근데 챌린지는 사실은 의미가 되게 많고요. 챌린징 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까다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어렵고 까다롭다고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얘네들하고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챌린징. 그래서 this course, 이 수업은 is very challenging 이라고 하면 이 수업은 매우 도전적이다 이러지 말고 이 수업은 되게 어렵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혹은 어디에 챌린지라는 이런 동사 자체가 도전하다는 것은 어디에 내가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능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저항하는 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아시려나? defy라는 동사 아시죠? defy의 형용사가 돼서 defiant 라는 단어가 챌린징과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reward는 보상을 주는 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되게 뭔가 보상이 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보람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동의어 가치 있는 worthwhile.
다음에 existing 이것도 존재하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다음 catching이라는 것도 catching 잡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전염성이 있는 거. 뭐 감기가 전염성이 있다든지 우리 우울증도 전염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동의어는 이런 말 알고 계시죠? infectious. 다음 missing이라는 단어가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고 질문에 많이 받는데 미스 보통 여러분 실종된, 사라진 그런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ing를 썼냐 missed라고 써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능동수동을 따지기보다는 missing이랑 그냥 하나의 정해진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뭐 missing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화 그 누가 나왔었죠? 공효진과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지원이 나왔던 그 missing 사라진 아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missing은 뭐 아이가 실종됐다거나 내 물건이 사라졌다거나 할 때 쓰는 표현. 다음 compelling도 원래 compel이라는 동사가 강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compelling 하면 강요하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누구의 주장이 되게 강요하는 주장이 아니라 강렬한 혹은 되게 설득력 있는 compelling evidence 그럼 뭘까? 아주 설득력 있고 강렬한 증거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 동의어로는 convincing 그 다음에 persuade 설득하다의 형용사죠. persuasive 정도가 동의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pressing이란 말은 press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pressing 뭔가 누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누른다는 것은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pressing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긴급하니까 urgent 이 정도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 뭐 사진을 찍어서 혹은 빨리 글을 써가지고 암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수많은 단어가 더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듣고 혹은 듣기 전과 듣고 나서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막 배워놓고 또 독해할 때 나오면 또 원래 상태 그대로 인바이팅 초대하는 그러지 않도록 그럼 제가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외워서 수업에 공부를 하실 때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